안녕하세요. 잘살아블입니다. 저희는 일상에 도움이 되는 즐겁고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은 알고는 있지만 시도하기에는 겁났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저의 생생한 썰과 팁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 제가 살고 있는 1억짜리 집을 월 8만 원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연봉 3,500만 원 이하로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전세 자금을 최대 1억까지, 보증금의 80%에서 최대 100%까지 빌려주는 무조건 해야 꿀이득인 국가대출 제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하면서 찾아봤었는데요. 너무 큰 혜택이라 생각되니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초반엔 100% 대출이 목표였지만 현실은 전셋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100% 대출을 해주는 집주인을 찾기가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서둘러서 집을 구해야 했던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80% 대출 조건의 집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올해 4월에 입주를 해서 약 5개월간 준비를 한 셈입니다. 꽤나 준비 기간이 길었죠. 2년 동안 살 집이라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다 보니 남들보다는 좀 더 걸렸지만 정작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액을 받기까지는 약 3주 정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된 여러분은 진짜 럭키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5개월 동안 송품, 발품 다 팔아가며 알게 된 이 꿀팁을 영상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더 빠르게 내 마음에 드는 집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꿀팁 4가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미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꿀팁 4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 서류들은 유효기간이 한 달이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크게 3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과 같은 자료가 있고 이는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자료도 필요한데요.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이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이와 같이 제가 표기해 놓았으니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라도 집을 계약하기 전에 내가 대출이 안 될까 걱정이 되신다면 내가 정한 보증금 범위에 있는 매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서 같이 가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등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구인지 그리고 월세는 얼마고 전세는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보다 더 정확한 가심사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네,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가심사에 통과하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에 더욱더 집중해 봅시다. 첫째, 부동산 앱을 켜고 마음에 드는 집들과 시세를 파악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면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야겠죠. 여러분, 집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집은 빨리 거래되기 때문이에요. 집도 주인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연찮게 좋은 집을 찾을 수도 있지만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고 비교해 볼수록 더 좋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집 역시 내가 돌아다닌 만큼 보는 눈도 생기고 더 좋은 집을 찾을 기회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와의 거리, 층수, 남향 유무, 화장실의 크기, 창의 유무, 역세권 등등 그 기준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신 후에 본인이 정한 조건에 맞는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요즘 집 구하는 어플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초록색 어플 2개를 추천합니다. 추천 이유는 다른 앱에 비해 허위 매물이 적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중개업자와 전화하시기 전에 시세나 매물 조건에 대해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문의 전화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모르고 당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밖으로 나가 집을 잘 찾아봅시다. 어플을 통해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를 먼저 명확히 정했다면 실제 집을 보면서 현실적인 조건과 비교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욕심을 버리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최대 1억으로 잡고 집을 찾았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갖춘 신축 매물은 보증금이 1억을 훨씬 넘더라고요. 1억짜리 신축집을 봤는데 서울의 경우 5평 내지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신축 대신에는 연식이 조금 있더라도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이 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이 정말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구하게 된 이 집도 신축으로 옵션을 걸었을 땐 나오지도 않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축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좁거나 혹은 방음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중개업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매물의 여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많이 보유한 중개업자일수록 좋습니다. 중개업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게 저의 경우에는 시세 대비 좋다는 매물을 추천받고 역에서 3분 거리라는 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집이었고 그 중개업자는 심지어 이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물의 컨디션을 직접 확인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하는 거죠. 또 보증금의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보증금이 최대 1억까지인 집을 구하고 싶고 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만 알아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여나 중개업자가 다른 대출을 권유한다면 단호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에 빠삭한 중개업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매물을 잘 알고 있고 또 진행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빨리빨리 준비해줘서 수월하게 서류 준비와 대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 정당한 권리로 집을 중개받는 소비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딸 같아서 이런 집을 찾아준다?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직장인들에게 집을 많이 구해줬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중개업자를 만나세요. 마지막 넷째, 담당 은행원을 잘 만나세요. 은행원의 빠른 업무 처리에 따라 대출의 진행 속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시작일은 이사일 한 달 전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일이 5월 1일이라면 은행은 4월 1일부터 기금공사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대출 심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할 수는 없고 이사 한 달 전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은행 담당자와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 날이 되자마자 서류를 제출해서 처리해주는 은행원을 만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다행히도 땡땡은행의 부지점장으로 계신 담당자분을 만나서 잘 진행했답니다. 사실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행원분들도 계시고 또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여러 차례 은행을 방문했고 서류를 먼저 꼼꼼하게 챙기고 확인하면서 담당자분께 대출 실패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더니 참 잘 챙겨주셨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문자로 바로바로 넣어주시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게 전화를 해서 빠르게 알려주신 덕에 안정적으로 대출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인지도 중요하고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대출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꼭 염두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5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전세금 1억짜리 집을 80% 대출을 받아 약 한 달에 8만 원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2년 계약이니 2년 동안 제가 지불해야 하는 총 주거 비용은 약 192만 원 정도인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4가지 꿀팁을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팁을 참고하시어 꼭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꿀팁 4가지만 말씀드리기엔 좀 아쉬워서 추가로 대출 진행 과정에 대한 추가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계약 당일에는 반드시 특약 조건을 넣으시고요. 계약서를 잘 작성하신 후에 그날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주세요. 임대계약서 원본, 신분증이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 2번째, 은행에 가셔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담을 진행했던 은행에서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전에 냈던 서류를 2-3번 다시 낼 필요가 없으세요. 추가로 내실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4월 12일이 입주날이었기 때문에 3월 13일에 은행에 가서 이 서류들을 제출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담당자께서는 그날부터 바로 업무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닷새 후인 3월 17일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신청에 대한 사전 자산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후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약 4주 후인 4월 10일에 대출 신청에 대한 사후 자산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네, 드디어 대출 실행일입니다. 저는 이삿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평일만 운영을 하는 은행은 금요일인 4월 10일에 대출금 8천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이체해 주었답니다. 저도 그날 같이 나머지 1,500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대출이 실행되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지세와 보증료, 그리고 보증수수료 등이 대출금 실행 전에 내 계좌에 미리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이 빠져나간 후에야 대출금이 실행되기 때문에 한 넉넉하게 50만 원 정도를 꼭 넣어두세요. 저의 경우는 이를 깜빡하고 넣지 않아 참 곤란했답니다. 보증료와 인지세 등에 대해선 은행별 세부적인 지원 절차와 서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 은행원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출은 실행이 되었고 저는 이삿날만 기다렸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서둘러서 혜택을 받으세요.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로 구한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추후 랜선 집들이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알찬 꿀팁을 왕창 넣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고 싶다면 잘 살라불.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